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나 상처가 이 국에 너무 많이 뿌린 고춧가루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덜 맵게 중화를 시키려면 좀 국이나 물을 더 많이 부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어도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랜 기간 정신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나는 뭐 항상 우울했고 항상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치료가 안 되고 난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어떤 치료라던가 뭐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좀 준비해 봤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몇 년이 내 발달 중요하다. 심지어 막 태어나기 전부터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그리고 뭐 5살 때 내 아이들의 뇌 크기가 성인 뇌 크기의 뭐 90%까지 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이제 뭐 그 이후에는 뭐 사실 내 성장이나 내 발달이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덜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좀 그런 인식들이 좀 강했다면 요즘은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영어로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었네요. 맞아요. Like, comment, subscribe, Dr. Friends, like, help.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플라스틱 설저리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좀 바꾸기 쉬운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는 바꾸기 쉬운 그래서 플라스틱 설저리가 이제 성형 수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 가소성에 이제 가소성이 그 플라스틱에서 나온 말이고 가소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힘으로 인해서 좀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는 우리 뇌의 어떤 신경계가 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어떤 자극 어떤 긍정적인 환경 등에 의해서 어떤 뇌의 기능이나 구조가 좀 바뀔 수 있다. 뇌 자체가 이제 구조를 좀 재조직하고 스스로 신경계의 회로를 바꾸면서 5살 때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좀 부정적인 자극이나 경험, 트라우마들을 겪으면 좀 뇌 기능이나 구조가 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 시절에 학대나 좀 학폭 이런 걸 당하면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기전으로 인해서 이 환자분들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뇌의 어떤 손상, 뇌 성장에 어떤 저해가 생기면서 정신질환, 뭐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많고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이코패스들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다들 그런 학대, 폭력 경험들이 있어요. 뭔가 그 교감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정말 손상돼가지고 그리고 폭력을 뭐 조절하거나 이런 능력도 사실 그런 거로 인해서 그냥 어떤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게 뭐 대물림되고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정적인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가소성이니까 반대로 좀 그쵸 긍정적인 자극이나 경험을 주면 또 뇌 기능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게 뭐 증거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많아요. 네. 성인이 돼서도 이런 뇌의 어떤 이런 신경전달 체계들이 변화한다는 맞아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이렇게 앓고 나면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몸에. 예, 뭐 걸음이 좀 힘들어지신다거나 이렇게 뭐 숟가락질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분들도 있고 뭐 좀 말하실 때 발음이 좀 어눌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실망하고 좀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재활을 좀 이렇게 하면은 뇌 기능이 회복이 돼요. 실제로 그래. 우리 장인어른도 그러셨어. 맞아요. 그래서 좀 직후에 걸음걸이도 좀 편안해지시고 이제 뭐 이런 손 쓰시는 것도 좀 좋아지고 뇌가 정말 가소성이 있다, 신경 가소성이 있다는 걸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정말 그 뇌의 세포에서 죽은 부분, 그 죽은 부분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의 다른 곳들이 그 기능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돼요. 활성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말 만성적으로 머리에 뭐 어떤 그 물혹이라든지 어떤 뇌의 어떤 일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잘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 부분들이 그 기능까지 점차 하게 됐던 경우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우리 몸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면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제 제 또래 친구들 요즘 뭐 중고등학교 동창들 보면 요즘 그런 전화 제가 참 많이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시고 확 늙으셨다. 막 좀 우울감이 좀 심해지신 것 같다. 생전 그런 분이 아닌데 좀 약해지셨다. 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하시면서 어떤 자극과 뭐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래서 사실 뭐 요즘 뭐 파이어족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이낙준 선생님의 어떤 또 꿈이기도 했었죠 한때는. 요즘은 마음이 좀 바뀌긴 했지만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파이어가 아닌가. 근데 뭐 파이어족 좋죠. 그렇지만 사실은 아마 그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만 한다면 아마 노화가 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고스톱 치면은 사실 치매 예방된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고스톱보다 더 좋은 거는 좀 늦은 나이까지 뭐 일이라던가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사회 어떤 대인관계 이전 사회관계를 좀 꾸준히 유지하는 게 사실은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가소성에 좀 영향이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뭐 그건 많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청각에 좀 예민하고 촉감을 느끼는 거에 좀 예민하다. 그런 게 또 많이 발달했다. 이런 걸 봐도 우창현 선생님 말씀대로 어느 한 부분의 어떤 그 뇌의 기능이 좀 떨어지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많이 발달하고 활용하면 또 그 부분이 또 발달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 뭐 농구 선수들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슛 연습을 하면 정말 그런 부분이 늘어나기도 하고. 우창은 좀 가소성이 떨어지나? 잘하진 않지만 좋아합니다. 좋아는 하잖아요. 좋아는 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학병원 교수님이 프로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프로게이머들과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과 뇌를 비교했는데 프로게이머들의 전두엽이 일반인들에 비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이 전두엽이라는 기능은 통제, 컨트롤하는 능력. 엄청 이게 막 그리고 작업 기억이라고 해서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빨리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 그거 진짜 어려운 킬각 보고 이러는 거를 딱딱딱딱 하니까. 그쵸. 뭐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그걸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어떤 스킬을 쓰면은 몇 초 쿨인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나 행동까지도 통제를 해야 되니까. 묵해가지고 저거 죽이고 싶다. 아니면 깜짝 놀라서 뭐 총을 못 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달한 걸 보면 이제 이 프로게이머들도 그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 뇌도 강화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좀 오랜 기간 만성적인 정신 질환을 좀 앓고 계신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진짜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이지만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나 좀 부정적인 경험들을 좀 많이 갖고 현재 이제 좀 어떤 우울이나 뭐 대인 기피나 뭐 이런 뭐 불안장애나 이런 걸 앓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저희 정신과 의사 중에 이제 뭐 제 또 후배지만 이준영 선생님이 환자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라 저도 좀 평상시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허락받고. 그러니까 뭐 어떤 국에 실수로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국을 떠먹을 때마다 맵잖아요. 그러면 이 국을 어떻게 보면 덜 맵게 하려면 국이나 물을 사실 더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나 상처가 이 국에 너무 많이 뿌린 고춧가루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덜 맵게 중화를 시키려면 좀 국이나 물을 더 많이 부어야 돼요.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나 어떤 부정적인 자극들을 자꾸 생각하시기보다는 그걸 좀 중화할 만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라던가 긍정적인 활동들을 사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하신다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특정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행동했던 어떤 뇌의 패턴이 뇌는 가소성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긍정적인 어떤 행동으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경험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어떤 경험이나 자극들이 사실은 또 더 새로운 좋은 삶을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뭐 오랜 기간 또 우울했고 오랜 기간 또 힘듦을 겪었으니까 뭘 해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좀 어떤 희망,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그래도 치료를 좀 꾸준히 유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좋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과학적인 얘기예요. 신경 가소성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한번 믿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나 경험, 어떤 환경들에 좀 자신을 좀 많이 노출시키려고 좀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